바늘 한 자루의 마음. 옛날 한마을에 김씨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영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연세에 눈이 어두웠고 며느리는 갓 20을 넘긴 새색시였지요. 영희는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은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하시고 청소는 구석구석 제대로 안 되었다 하시며 바느질은 바늘땀이 고르지 않다고 야단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아이고, 바늘이 어디 갔나. 어둠 속에서 바닥을 더듬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영희는 무릎을 꿇고 함께 바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 방구석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여기 있어요. 영희가 바늘을 건네드리자 시어머니는 그 작은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이 늙은 눈으로는 이런 작은 바늘 하나도 찾을 수 없구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꼼꼼하고 까다로우신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며 평생을 절약하고 아껴 살아오셨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영희가 된장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야단을 맞을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영희야, 이럴 땐 감자를 넣어보렴. 짠맛을 빨아들인단다. 정말요?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단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도 한때는 자신과 같은 새색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겨울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영희야, 넌 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니? 어머님도 아프시면 걱정되는 게 당연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서로 낯설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 영희는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영희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감자를 심어볼까요? 어머님, 감자는 꽃도 예쁘고 열매도 실해서 좋단다. 두 사람은 함께 감자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봤습니다. 감자 잎이 자라고 하얀 꽃이 피어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밭농사를 많이 지었단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구나. 영희는 시어머니의 지난날 이야기를 들으며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늘땀은 마음이란다. 급하게 하면 삐뚤어지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떠가면 고운 옷이 되지. 처음엔 서투르기만 했던 영희의 손놀림이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어요. 영희야, 내 손은 참 곱구나.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나 보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명절 준비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영희의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영희야, 우리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송편 빚는 법부터 나물 무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희가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지 않고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란다. 나도 처음엔 송편이 터지고 나물이 짜서 혼났었거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추석 음식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맛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영희는 시어머니를 위해 새 이불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바느질을 해서 이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조용히 일어나 바느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져도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떴습니다. 어느 날 밤 바느질하는 영희를 시어머니가 발견하셨어요. 영희야, 이 밤중에 뭘 하고 있니? 아, 어머님. 영희는 깜짝 놀라며 바느질감을 숨겼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나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영희가 좋아하는 꽃무늬 원단으로 저고리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희의 생일날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만든 저고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영희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님, 처음엔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 친딸 같아.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영희는 다시 뒷마당에 씨앗을 뿌렸어요. 이번에는 영희가 좋아하는 코스모스도 함께 심었습니다. 어머님, 저 올해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이 기쁜 일이. 네, 어머님의 손주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손주 옷을 미리 만들어둬야겠구나. 영희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너도 어머니가 되는 거란다. 네, 어머님. 어머님처럼 좋은 어머니가 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희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누구보다 행복해 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손녀가 자라서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는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제 내가 우리 딸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렴. 바늘 한 자루에서 시작된 우리의 정이 계속 이어지도록.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딸의 손에 바늘을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해, 바늘 땀은 마음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영희는 정성껏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죽을 끓여드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리며 밤에는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영희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란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모녀 같구나. 어머님은 저에게 인생의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시어머니의 바느질 상자를 정리하다가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희에게 처음 바늘을 함께 찼던 그날부터 너는 내 마음속 딸이 되었단다. 바늘 한 자루가 우리를 이어주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어머니가. 영희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느질 상자에서 낡은 바늘 하나를 꺼내어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 바늘은 이제 영희가 딸에게 물려주고 딸은 또 그 딸에게 물려주며 사랑의 마음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바늘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처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